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아주 극한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러시아가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함정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을 발사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극초음속이라는 말은 마하 5 이상에서 최고 마하 15까지 속도를 내는 그런 미사일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시험 발사 성공한 지르콘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모양입니다. 함정에서 발사된 이 지르콘이라는 미사일은 상공 30-40km 지점까지 치솟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제트 엔진, 램젯 엔진, 이 엔진을 가동시키면 무려 마하 8까지 속도가 치솟습니다. 모든 레이더 장비, 탐지 장비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요. 더군다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요격을 피하고 결국 목표 지점까지 가서 타격을 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자, 지르콘. 그야말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기술로는 미국이 이걸 방어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네, 현재 기술로서는 방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아하. 왜 그런다면 탄도미사일이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죠. 네. 저 현재 그 아방가르드는 탄도미사일만큼 속도가 지르콘입니다. 이 미사일. 지르콘이죠. 탄도미사일만큼 빠르고 근데 또 이게 문제는 박힌 빠름이 아니라 비행기처럼 날기 때문에 아하. 탄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어디서 날아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레이더 시스템 가지고는 이제 막을 방법이 없고 네. 막으려고 그러면 우주에서 비행기 비행체의 항로를 계산해서 네. 막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 시스템 가지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는 지르콘 미사일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어로 킨잘, 우리말로 해석하면 단검이라고 불리는 무기인데요. 또 다른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기본 탑재기인 미그 31에 탑재해서 공중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그 31 비행기에서 탑재돼서 음속으로 날아가다가 분리됩니다. 여기서 다시 램젯 엔진, 스크램젯 엔진을 가동해서 극초음속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게 됩니다. 역시 이 미사일 역시 스스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목표 지점으로 다가가서 타격을 하게 됩니다.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이 미사일 네. 그리고 이번 미사일 구조상으로는 똑같은데 발사되는 방법만 다른 거군요. 지르콘하고 이제 킨잘은 성능 자체는 킨잘이 조금 더 앞섭니다. 네. 사거리가 뭐 2배 이상 되고 네. 속도도 조금 더 빠른데 발사하는 이제 방법이 조금 다르죠. 네. 발사. 그러니까 함정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그리고 비행기에 싣고 가다 공중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뭐 비행기에서도 쏠 수가 있고 함정에서 쏠 수가 있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킨잘 같은 경우는 미그 35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도를 상당히 높여가지고 고공에서 왔기 때문에 네. 연료가 덜 들고 빨리 속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속도도 더 아까 지르콘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네. 사거리도 한 2,000km 된다 그러고 최근 들어서는 3,000km까지 늘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삼형제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얼마 전에 뉴스탑10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로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역시 비슷한 원리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ICBM 탄도미사일 발사체에 실려서 대기권 밖에서 탄두가 분리되게 됩니다. 이 분리된 탄두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 역시 자유자재로 비행을 하면서 목표 지점을 위치를 바꿔가면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역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탐지 장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자체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탄두입니다. 저 아방가르드는 아까 그 지르콘이나 이 킨자라고는 다른 게 네. 이거는 이제 글라이더에서 활공체입니다. 아하. 엔진이 없죠. 네. 엔진이 없고 활공체고 뭐 주로 이제 대륙간 타도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대륙간 탄도 타는 이 해발 고도가 1000km, 1500km 됩니다. 네. 그다음에 궤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탄착 지점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네. 저거는 한 100km밖에 안 올라가서 100km밖에 안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지구 반대쪽에서는 레이더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근접했을 때까지도 알 수가 없는 데다가 근접할 경우엔 너무 빨라서 또 잡을 수가 없죠. 빨라서 그때부터 비행기처럼 날기 때문에 아하.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올 초 3월 달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네. 국정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랬죠.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뭐 저희들이 볼 때도 저건 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허풍이다, 허풍이다 이렇게 생각을 도저히- 했죠.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방패를 뚫어버릴 수 있는 창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네. 즉 현존하는 지구상에서는 저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러시아의 어떤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하. 실제로 지금 보니까 지난번 지르콘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실험을 했는데 몇 번 실패를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게 성공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19년도부터는 아방가르드를 현장 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그래도 미국에서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실전 배치될 경우에 미국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빨리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 러시아가 무려 3가지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비웃는 나라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역시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드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둥펑 17 미사일이라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이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자, 대기권 밖에서 이 탄두가 분리되어 목표 지점으로 떨어지는데요. 이 역시 극초음속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편심 탄도라고 해서 그냥 일반 탄도가 아닌 변형을 하는 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격하기 힘듭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개발한 아방가르드와 똑같은 자체 비행하는 탄두 역시 중국 개발했습니다. 탄두가 분리된 상태에서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방가르드, 러시아의 아방가르드와 비슷한 탄두가 분리되는데 지금 이 모습은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돌파하는 순간의 모습을 3D로 묘사한 부분입니다. 너무 빨라서 감지 장비들이 이 중국의 이 미사일 싱쿵2라고 하는데요. 이 싱쿵2를 감지할 수 없고요. 역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겠군요. 자, 사드를 무력화시킨다는 거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비가 있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겠군요. 그래서 사드도 현재 그 블록2를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 뭐 만들지 못했는데 현재 탄도미사일도 이제 자꾸 개발되고 그다음에 이제 편심 탄도 때문에 맞추기 힘든데 한 번 쏘서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드도 다 탄도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여러 발이 날아가서 실패하면 계속해서 다른 탄두들이 저 추적해서 맞추는 방법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아직은 뭐 개발이 안 된 상태니까 네. 현재로서는 현재 뭐 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물체를 날릴 수 있는 기술,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스크램젯 엔진 또는 램젯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연료를 태워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게 하는 엔진인데요.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극초음속 비행체가 속도를 내는 장면을 촬영한 장면인데요. 일반 마하 2 정도로 달리다가 램젯 또는 스크램젯 엔진이 가동되면서 순식간에 마하 5 이상의 속도, 극초음속을 돌파하는 실제 모습입니다. 일반 제트 엔진과는 조금 다른데요. 보시겠습니다. 일반 제트 엔진은 마하 2에서 마하 4 정도의 속도를 내는 일반 제트 엔진입니다. 팬이 돌아가면서 압축을 해주고 내뿜는 엔진인데요. 램젯 엔진 또는 스크램젯 엔진은 모양이 다릅니다. 엄청난 양의 연료를 순식간에 소비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날아간다는 게 좀 힘들다면서요? 저게 근데 장거리를 날 수가 있는 게 네. 대기권 밖으로 가서 공기가 없으면은 그 관성에서 많이 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게 재밌는 게 한꺼번에 연료를 폭발적으로 떼게 되면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저 비행체가 그 충격파를 타고 날아간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웨이브 라이더라고 그러는데 네. 저게 이제 미국에서 먼저 개발하긴 했었습니다. 네. 2013년도에 개발했는데 미국에서는 그 램젯 방식으로 가지고
민간 항공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부터 LA까지 1시간 반이면 간다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2013년도에 나왔었는데. 네.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그거를 미사일에다 램젯 엔진이나 스크램블 엔진을 미사일에 이제 적용해가지고 미국보다 먼저 미사일을 개발한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깜짝 놀랐죠. 지금 극초음속 무기 연구 예산을 갑자기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요, 미국도? 네,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달나라에 처음으로 착륙한 사람은 미국인이잖아요. 네. 근데 로켓으로 먼저 달을 정복한 건 그러니까 구소련이었죠, 그때. 그렇죠. 스푸트니크라는 그 로켓이었는데, 이게 1957년의 일이니까, 그때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밀리면 안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해서 따라잡은 게 바로 아폴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아폴로가 지난 다음에 미국이 쭉쭉쭉 앞서 나가죠. 그렇게 하면서 1980년대에 이루어졌던 게 이른바 스타워즈라는 겁니다. 네. 그때 소련과 미국이 맞서 싸웠는데, 자, 미국이 군비를 엄청나게 끌어가니까 소련이 그걸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면서 망해버리죠. 네.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되는 건데, 이제는, 자, 지금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달나라에 가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미국이 오바마 정부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달나라 탐사 안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자, 강한 러시아를 얘기하는 푸틴이 등장하면서, 야, 우리 이제는 다시 한번 미국을 제압해보자 하면서 우주 개발에 좀 더 힘을 쓰면서 이제는 또 역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트럼프가 이제 그걸 좌시하겠느냐. 그 부분에서 또 군비 경쟁 또 한 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트럼프는 화성을 가겠다, 다른 곳을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이대로 그런 자존심을 꺾이면서 러시아한테 역전된 상태 오래 두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트럼프 정부는요, 내년 예산에서 우리 돈으로 약 2,875억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예. 트럼프 정부가 며칠 전에 우주사령부를 창설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바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지지 않고 아하. 이렇게 극초음속 비행차를 개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하지만 꼭 알아둬야 될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들 첫 번째 이야기로 저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